천태종을 비롯한 각 종단이 봉축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일상 회복의 길목에서 상생과 공존의 연등을 밝히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은 조계사에 아이들의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2년 만에 마스크를 벗은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제잘제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연장도 오랜만에 활기를 찾았습니다. 장애 예술인 불자 모임 보리수 아래의 봉축 공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참불수어 노래가 축제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했습니다. 종교 위기의 시대, 포교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성공적인 대중포교를 이끌어낸 만불회와 정토회, 한마음 선언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개화에서 낙화까지 2년간 연꽃의 사계를 기록한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사계절의 빛의 변화를 한 폭의 그림처럼 담아낸 이용화 작가의 연화장 세계를 소개합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종료로 군장병의 위문 행사도 재개됐습니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가 3년 만에 군부대를 찾았습니다. 반가운 손님을 맞아 장병들은 스트레스를 싹 날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태종을 비롯해 각 종단이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일상 회복의 길목에서 맞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상생과 공존의 연등을 밝히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길 당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은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목에서 맞았습니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 주, 천태종 총무원장 무언스님은 상생과 공존의 연등을 밝혀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무언스님은 또 열린 마음으로 이웃과 소통하며 자유와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자며 꺼지지 않는 진리의 등불이 일체 중생의 행복을 비춰주길 기원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이웃과 소통하면서 자유와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감염병과 전쟁, 기후위기 속에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미얀마 사태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한 나라, 한 지역의 사건이 아닌 지구촌의 문제라며 비인도적인 범죄를 멈추고 평화의 길을 서원했습니다. 새로 출범할 새 정부는 국민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미얀마와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되찾도록 지혜를 모으고 서원을 결집해야 하겠습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신냉전의 대결로 치닫는 지구촌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참회와 기도 정진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세상을 맑고 밝게 하는 첫걸음을 내딛길 기원했습니다. 모두가 본래 부처이니 평화의 공전을 성취하기 위한 참회와 기도 정신을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 세상을 맑고 밝게 하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봉축의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찬 이 시각에도 세계는 적의와 욕망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신뢰와 협력, 공존과 상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고통과 괴로움을 딛고 나 자신과 우리는 물론 온 세계가 하나로 꼽히는 일화의 세상이 되길 발언합니다. 총주종 통리원장 우인정사는 코로나로 멈춰버린 일상을 다시금 되찾아가는 지금 세계는 번뇌윤회의 문으로 가는 질주를 멈추고 자비의 마음이 세상을 밝히길 기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는 번뇌윤회의 문으로 가는 질주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어놓으신 우리의 본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불교계는 아기 부처님의 탄생을 봉축하는 연등이 분쟁과 전쟁의 어두운 세계를 환히 밝히길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에서 아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재밌게 놀며 불교에 대해 배우고 가족 간 정도 쌓은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오색연등으로 장엄된 서울 조계사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경례를 누비며 스님을 찾아 합장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스님들은 스티커를 붙여주고 손목에는 단주도 채워줍니다. 과제를 수행해 나가다 보면 스티커가 하나둘 쌓이고 선물도 받습니다. 팽이 체험도 해봤고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도 해봤고 보석 십자수 체험도 했어요. 재밌어요. 오기 잘한 것 같아요. 이번에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뭐 불자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같이 이제 데리고 온 아이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절과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이벤트인 것 같아요. 어린이날을 맞아 개최된 모험마당 서유기. 삼장법사가 경전을 구하기 위해 천축을 다녀오면서 온갖 모험을 이겨낸 이야기를 담은 서유기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재미있는 놀이를 하며 사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님들과도 친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조계사가 기획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이 함께 등을 만드는 도란도란 연등가족과 놀이체험마당, 조계사 놀이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사찰 마당에서 여러 가지 놀거리와 즐길거리를 통해서 행복한 시간도 가지고 또 스님들과 또 친근하게 가까운 시간도 가지고 또 부처님도 아기 부처님도 목욕시키고 또 부처님도 이제 참배하고 하면서 불교와 또 친숙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계사가 마련한 체험 행사를 통해 아이들은 가족 간 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불교에 대해 더 가까이 다가가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장애 예술인 불자들의 모임 보리수아래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 공연 연꽃들의 노래를 개최했습니다. 자작시 낭송과 공연 등으로 장애 불자 예술인들의 작은 축제장이 됐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리수아래 회원들이 법구경의 한 구절을 독송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뇌병변 장애 성인재 시인은 자작시 그대 느껴지는을 포교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낭송합니다. 제15회 보리수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 희망의 시 영원의 말씀을 노래하다 공연 현장입니다. 축하 공연도 이어집니다. 함현진 마술사가 책 속에 넣은 비둘기 그림을 실제 비둘기로 만들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룹 들국화, 기타리스트 김광석 씨의 연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술을 아실까요? 그리고 기타 연주를 아주 좋아하실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 장애 시인들이 낭송하는 경구와 자작기 낭송은 더욱더 기쁘고 또 즐겁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이날 공연은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면서 대면이 가능해져 이민형, 채비움 서당 훈장의 사회로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졌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보리수아래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됐고 이 영상은 SNS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도록 공유될 예정입니다. 장애 불자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혜성 스님은 찬불수어 노래를 부르며 축제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은 한 줌 한 줄 마음을 담아서 수행으로 시를 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불교계의 장애인 인식 개선 및 문화예술 복지 활성화는 물론이고 국제문화교류에도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보배로운 보리수아래입니다. 보리수아래 회원들은 시 창작 활동을 보다 활발히 하는 동시에 일본 시인들과의 협업 등 국제 교류 활동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성보이자 우리나라 조각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국보 반가사유상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기념 메달로 출시됩니다. 한국조폐공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제78호 반가사유상을 지폐형 기념 메달로 제작했습니다. 반가사유상 기념 메달은 금과 은 두 종류 2,200개 한정으로 출시되며 앞면에는 반가사유상의 전체적인 앞모습을 선화로 재디자인해 표현하고 뒷면에는 반가사유상의 얼굴 부분을 확대해 깨달음에서 오는 오묘한 미소를 강조했습니다.
판매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조폐공사를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이번에 국보제 78호 메달을 제작하는 데 이어 오는 7월에는 제83호 반가사유상 기념 메달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합천해인사와 코끼리 행복문화센터가 지난 4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카네이션과 후원품을 전달했습니다. 코끼리 행복문화센터가 해인사 후원을 받아 이날 합천 지역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전원인 800가구에 손수 만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5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해인사 사회국장 이류스님은 어버이날을 맞아 준비한 선물이 코로나로 힘든 시절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가정에는 항상 보리심이 피어나길 기원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해인사 코끼리 행복복지센터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업무 수행 기관으로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화에서 낙화까지 연꽃의 사계를 하루도 빠짐없이 2년 동안 기록해온 불자 사진작가 이용아 씨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사계절 빛의 변화를 한 폭의 그림처럼 담아낸 연화장 세계 향결청정전을 이은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그림인 듯 사진인 듯 아침 햇볕을 받은 연잎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각각의 색으로 영롱하게 꽃을 피운 한여름의 연꽃부터 앙상하게 줄기를 드러낸 연잎까지 사계절 빛에 따라 다른 모습을 드러낸 연꽃의 생애를 2년 동안 사진으로 기록한 이용아 작가의 첫 개인전 향결청정전이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버려진 연잎을 어떻게 살릴 수 없을까 하고 새벽에 이렇게 빛을 이용해서 찍어보니까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계기가 돼가지고 계속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그걸 기다렸다가 찍는데 작가는 특히 절정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한여름의 연꽃보다 꽃이 피기 전 그리고 꽃잎이 떨어진 후의 연잎에 집중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화려한 꽃이 진 뒤 앙상한 줄기만으로 겨울을 견디고 다시 꽃을 피우는 연꽃의 변함없는 아름다움을 기록한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연잎과 함께 담아낸 여백 또한 작품의 일부입니다. 처음에 찍을 때 이 여백이라는 게 뭔가 너무 좋지 않겠나 해서 이제 금강경, 관해신경 이렇게 해봤죠. 빛과 구도는 물론 경전을 옮길 여백까지 계산한 후에야 셔터를 누를 수 있었던 겁니다.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양수리 일대의 연밭을 사진에 담은 작가는 수만 점 가운데 30여 점을 이번 전시에 선보였습니다. 40년 작품 활동의 정수를 담은 이용아 작가의 첫 개인전 향결청정전은 오는 16일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진안군 자원봉사센터가 지역 방위에 힘쓰고 있는 장병을 위로하고 민관군이 협력하기 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재개된 불교계 군 위문 행사를 김민수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여성 댄스팀 왓썹의 열정적인 공연에 일제히 환호합니다. 오랜만에 부대를 찾은 반가운 손님들 덕분에 코로나19로 쌓인 스트레스가 싹 날아갑니다. 이어 열린 장병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포상휴가가 걸린 장기자랑 대회. 재치 있는 가사를 쏟아내며 군인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자 전우들의 아낌없는 응원이 이어지고 어촌마을 거기에 섰어 마을의 평화담을 기원하는 진안무주 심사위원들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4일 진안 지역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인근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위문 자리. 이사장 진성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코로나를 무사히 이겨낸 장병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 지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군복무를 하는 이 도장을 와보고 정말 훌륭한 군부대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커피 봉사단과 마이산 탑사 나누리 봉사단도 함께 동참해 커피와 맛있는 떡볶이 간식을 제공했습니다. 장병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깨에 초록 견장을 찬 부대장은 동생 같은 병사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준 봉사자와 스님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부대를 방문하여 장병을 위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대의 모든 장병은 이번 위문으로 사기가 매우 많이 진작되었습니다. 대대 모든 장병은 지역민이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교를 떠나 부처님 탄신을 축하하며 자비의 마음을 낸 스님과 봉사자들. 긴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디며 피와 땀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성도제일과 출가 열반제일, 부처님 오신 날 등 불교 4대 명절의 의미와 수행법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최근 포교원의 수행정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됐으며 불교 성전과 그동안 포교원이 발간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하고 불자들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포교원은 부처님 오신 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교구본사를 비롯해 지경사찰, 전법중심도량 등 전국 사찰과 단체에 배포됐으며 사부대중 모두가 불교 4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리이타의 공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소책자가 작은 등불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불교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릉경찰서에서 경승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3일 열린 법회에는 사암연합회장 청우스님, 경승실장 정공스님, 보현사 주지 승원스님과 정의원 강릉불교신도연합회장, 윤희영 강릉경찰서장 등이 동참해 지역의 안녕과 평온을 기원했습니다. 청우스님은 코로나 발병 이후 3년 만에 법회를 봉행해 더욱 의미가 있다며 경찰관들의 마음에 안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희영 강릉경찰서장은 경찰과 불자들이 하나 돼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법회는 경승실장과 경승위촉장 수여, 관불의식, 강릉 한마음선언 합창단의 음성공양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가 현대적 포교를 주제로 춘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만불회, 정토회, 한마음선언 등 성공적인 포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출제가자 단체들을 조명하면서 올바른 포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현대에 들어 대중포교에 뛰어난 성과를 이룬 불교단체들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 종교 위기의 시대 포교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가 19차 학술 세미나를 교내 호운미술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이런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또 성공 요인이 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전문 학자들이 분석을 해놓으면 불교계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술 세미나에서 정승한 동명대학교 교수는 학성 스님의 원력으로 성공적인 대중포교를 이끌어낸 만불회의 특징과 성공 요인을 조명했습니다. 학성 스님의 카리스마적 지도력과 만불사 화엄교학의 교리적 성과, 이를 활용한 상징 홍보 전략을 그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주께서 보셨던 이 불교적인 이념을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화엄교학이나 화엄경의 내용의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대승불교적인 부분에서 한국 불교의 어떤 정신적인 정수를 드러내는 건 아닐까. 이제 거기서 우리는 이제 보살 정신에 좀 주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계명대학교 김보경 박사는 제가자 중심의 불교 공동체인 정토회 포교가 성공하게 된 요인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바꿔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개인 성찰을 독려하고 불교적 색채를 걷어내며 대중에게 다가선 것이 비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정토회에서 새로운 그 포교법으로서 이러한 종교적인 색채를 걷어내고 종교가 대중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종교를 이끈다라는 그런 법륜스님의 말대로 불교를 넘어선 불교로서 그렇게 다가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한마음 선언과 안심정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포교 전략과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입을 모아 뛰어난 지도자의 카리스마, 성과에 대한 다양한 홍보 통로, 단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교리적 근거가 성공적인 포교의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창원 특례시 불교연합회가 지난 4일 불기 2566년 연등축제를 마산 3.15 해양누리공원 중앙무대에서 봉행했습니다. 연합 봉축법요식과 시민과 함께하는 봉축음악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성주사조실 흥교스님은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 되길 서원하며 안으로는 수행을, 밖으로는 전법과 자비행을 실천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연합회장 정인 스님은 부처님의 대자비심을 바탕으로 단절의 벽을 넘어 서로 원칙과 배품, 양보와 정의, 공정과 소통으로 다시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길 기원했습니다. 법회에는 성주사 법안스님, 정법사 광우스님, 허성무 창원특례시장, 하충식 창원 한마음병원 이사장과 지역 기관장과 정치인들이 동참했습니다. 칠보 서광이 내린 절 부산 황령산 보광사가 관음대불전 낙성 3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관음기도 성취를 발언했습니다. 황령산 보광사는 어제 경내 대관음 불전에서 주지 일관스님과 신도 등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법회를 열고 대불조성 3주년을 자축했습니다. 일관스님은 3년 전 점안식에서 칠보 서광이 도량을 환하게 비추고 참석 대중 모두 환희심으로 가득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제 보광사가 부산을 대표하는 관음성지로 기도하는 누구나 성취하는 도량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보광사는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황령산 일대에 수국공원을 조성하고 사회복지법인 보광을 통해 청소년 저소득층에 장학금과 생활지원금 3천만 원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예순의 스님과 구순의 노모의 마지막 여행을 그린 영화 불효자가 전국 상영회를 앞두고 시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영화는 마가 스님이 출가 40년 만에 속가 어머니와 2년간 전국 사찰 여행을 영상으로 옮긴 로드 다큐멘터리입니다.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열린 시사회에는 스님과 불자들 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인들도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가 스님은 어머니가 스승이자 관세음 보살이었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다며 얼마 전 작고한 어머니를 추모했습니다. 최준규 감독은 부모 은중경을 시대에 맞게 풀어내려 노력했다며 어머니가 던지는 물음이 울림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화는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전국 12개 도시 영화관에서 동시 상영됩니다. 금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